권유경 작가 남편 목지둑입니다. 좋은 점, 좋은 점, 좋은 점 그냥 그 전에는 한 번도 이제 미술관 뭐 그런 곳을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수행평가 같은 걸 한 번씩 가잖아요. 억지로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갔던 거 말고는 갈 이유도 없던 곳이었는데 한 번씩은 가게 되니까 좋은가? 좋은 거 같아요. 그래도 안 가보던 곳 가게 만드니까. 네, 나쁜 점? 뭐 전시나 이제 그런 큰 행사가 생길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차출되잖아요. 저도 남편들도. 그쵸. 아까 말이랑 좀 다른데 그렇게 표현하면은 많아야 이 정도, 일단 뭐 육아를 하는 것도 포함한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제가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서 뭐 큰 짐 같은 거 옮겨줘라 그냥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거 같습니다. 그쵸. 저도 일반 회사원이니까 고정적이지 않은 시간을 쓴다고 해야 되나? 그쵸. 네. 항상 뭐 남들은 뭐 9 to 6 뭐 그런 식으로 일주일 5일 근무, 6일 근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냥 뜨문뜨문 이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출근하니까 그런 게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뭐 그쵸. 시간 대비 좋은 점은 의외로 시간이 많이 남는다. 네, 아기를 좀 더 많이 봐줄 수 있다. 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가끔 방에서 뭐 한다고 하면은 아기 안 잘 때 그냥 아기 좀 같이 봐주는 거? 전적으로 그랬었죠. 네, 육아휴직 때는 이제 출퇴근하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다니고 해서 그쵸. 불안정하죠. 대부분 사람들 그 다른 일반 회사원들이나 뭐 개인 사업자들 보면은 자기가 노력한 거만큼은 거의 가져가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예술가들은 공부한 거나 뭐 유학 갔다 오고 해도 일반 회사원들보다 좀 더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쵸. 그래도 자기 밥벌이는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현 상태는 네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서, 네, 뭐 넉넉하진 않지만 너무 부족하진 않고 그냥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의외로 저기 작가님 돈이 많더라고요. 돈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그 양가 부모님도 꾸준히 도움을 주시고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나? 네이버에 이름 치면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거 좀 크고, 인물 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작가들이 그동안 해온 뭐 전시나 뭐 프로젝트나 그런 게 쭉 뜰 때 있잖아요. 치자마자. 기사 이런 거. 네, 기사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있고, 뭐 막 전국구나 뭐 세계적인 레벨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는 지역 안에서 그래도 어떤 행사를 갔을 때 막 작가님 안녕하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막 여러 작가들이랑 막 인사하는 거 보면 그래도 얘가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알아주는 수준의 작가인가 보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작가님이 알아서 집안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퇴근하고 오면 막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더 해줄 수 있는 거는 애기 재우기 그냥 그 정도. 뭐 주말에는 조금 더 애기 봐주고 아니면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더 도움 받고,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 스타킹이요. 그때는 이제 결혼 전이었으니까 이제 따로 집 살 때였으니까 특별히 막 저희 집이 막 어지럽히진 않았는데, 작업실이나 나중에 이제 옮길 때 이게 도대체 뭐냐, 전 지금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아니 뭔가 그럴듯한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냥 그래 뭐 그래 그렇구나. 요즘은 그냥 미술 작가 겸 그 학교 강의 나간다고. 솔직히 아니요. 저는 네, 잘 모르겠죠. 여전히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딱히 이해할 생각을 안 해서. 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요즘은 정부에서 사업으로 네. 해서 네네. 지원금 많이 받잖아요. 그런 거 서류 준비하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뭐 나머지는 다 대놓고 눈에 보이는 작업들을 하니까 결과물이 나오면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소위 말하는 삽질을 할 때 있잖아요. 이제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면 잃는 게 너무 많고 시간도 많이 날리 먹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예술이라고 봐야죠. 봐줘야 하고, 그걸 부정하면은 그쵸, 직업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니까. 네. 글쎄요. 그 작가님이랑 결혼 안 했으면 결혼 안 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회사 다니면서 돈은 많았겠죠. 훨씬 돈 쓸 곳이 없어서 그렇겠죠. 좋은 차 하나 샀을 거고 집에 맨날 누워 있었겠죠.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안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부부 같이 일하면 안 돼요. 글쎄요. 제가 예술적 재능이 너무 없어서 생각 안 해봤는데, 만약에 뭐 애기까지 같이 뭐 하는 게 있다면, 그리고 그게 제 흥미를 유발할 만한 거라면 언젠가 해볼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딱히 없습니다. 이게 다른 예술인 분들한테 되게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정말 극단적으로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냥 10년을 넘게 옆에 있었는데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끔 이제 유경 작가님이랑 가서 니들은 말장난하는 거 대장들이라고. 솔직히 현대미술이라는 게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서 여기다가 이제 포장을 하는 식이잖아요. 이게 되게 비하 발언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냥 이거 그냥 아까 공장에서 나온 의자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작품이야? 이런 때도 있어요. 가끔 보면은. 그래서 그냥 예술이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포장 잘하는, 물론 진짜로 이렇게 막 그쵸, 피를 깎는 노력으로 하시는 분도 당연히 대부분이 그러시겠지만 가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훌륭한 포장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만솔 작가의 남편 정우석이라고 합니다. 좋은 점은 예술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원래 생소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고요. 단점은 그 예술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비난들이 있습니다. 저 일단 전시장을 진짜 만나기 전과 후로, 만나기 전에는 전시장을 한 번도 안 가봤으면 지금은 그래도 정말 10번 이상은 갔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하는 예술은 그냥 단순히 그림이었는데 어떤 현대미술이라는 걸 좀 알게 되면서 뭔가 그게 되게 심오하지만 그 작가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그런 현대미술을 표현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놀랐고요. 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술가라는 직업은 이제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직장인은 9시부터 6시라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예술가들은 따로 정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것들에 있어서 미리 그것들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경제적인 것도 어쨌든 수입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리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고요. 어쨌든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대한 육아에 신경 안 쓰게끔 어떤 작품 활동을 할 때에는 제가 최대한 그것들을 배려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 연차는 철저하게 와이프의 스케줄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있고
네, 그 와이프의 일정에 따라서 제 연차와 반차는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전부터 저는 예술 활동을 하는 거는 쭉 지원을 하는 입장이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예술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돈을 벌지 못한다고 어. 하더라도요. 그러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그 수입을 위해서 꿈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꿈을 좀 더 좁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림을 프로그램 개발하는 능력과 어떤 그림을 합쳐서 어떤 새로운 제3의 예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함? 짜증? 산후도우미? 가사도우미? 주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 작품 구상하는 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전시나 이런 걸 할 때 항상 꽁끙끙 싸매고 그때 말 걸면 되게 예민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좀 인터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안에 예민함으로 쌓인 게 좀 많으신가 봐요. 그쵸? 네, 많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삶이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재미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예술은 단순히 이제 유명하고 대중적인 것들, 남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그 관점에서 보는 것들, 옆에서 이제 듣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도 이걸 볼 수 있구나, 이런 시선의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재밌고 배고프고 예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리다 작가의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서영재라고 합니다. 축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공은 관광을 전공해서 관광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은 있고 축제도 뭐 일단 관광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축제를 하고 있는데, 축제도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와이프와 비슷한 직업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제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축제가 사실 색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봄에는 봄에 맞는 색감과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단풍이라든지 뭐 이런 색감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축제 안에서의 필요한 여러 가지 디자인들, 포스터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일단 와이프한테도 컨펌을 좀 받고 연관성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예술가들도 사실 많은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래도 좀 예술 활동을 하는 시기에는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나 이게 평온하고 약간 뭔가 둔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왜 그러지? 근데 그게 또 어찌 보면 예술가분들이 뭐 자기 창작 활동이라든지 자기 작품을 할 때 정말 신경을 곤두서야 되고 약간 그런 면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까 축제나 관광 업무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영역들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술관이라든지 전시관, 각종 공연 이런 거를 보는 것들을 집사람이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초등학생 그 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교육으로서도 많이 가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전시관에 가서 교육할 때 약간 도우미나 뭐 이렇게 조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저도 시야가 약간 넓어지는 것 같고, 안정적인 급여하고 안정적인 생활의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야근을 많이 해서 좀 그게 조금 패턴이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다른 직종보다는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은
더 결혼하기 전부터 연애를 할 때부터 생각을 좀 했고 어쨌든 작품 활동을 최근에 못했거든요. 그 아이도 되게 어렸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 작품을 위해서 계속 매진하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은 좀 저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추후에 이제 은퇴하고 그 여행 작가 같은 걸 좀 해보고 싶거든요. 칼럼 같은 걸 쓴다거나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은데 집사람하고 같이 해외를 다니면서 집사람은 그 해외에서 영감 받은 것들을 좀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저는 거기서 느껴지는 것들 관심 가는 것들을 이렇게 적고 같이 써보는 그런 여행 일기를 좀 옛날에 한번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 돌에다가 색칠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새롭더라고요. 전시를 다 한 거를 다시 가져와가지고 집에다가 잠시 전시를 해놨었는데 그게 쌓거나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최근에 모빌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에다가 곳곳에 걸어두는데 제가 키가 커서인지 계속 머리에 닿거든요. 네,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술이란 것도 사실 변하잖아요. 근데 집사람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연애하는 시기에 그 미술을 전공할 때하고 최근까지 이제 뭐 작품 활동을 좀 안 해왔지만 어쨌든 간간히 그리는 그림하고 또 지금 약간 하려고 하는 거하고 좀 계속 변화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자연적인 것, 푸릇푸릇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왔는데 저랑 결혼을 하고 저를 막 그린 적도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쉬는 모습을 창피하게 그려가지고 전시도 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아이에 대한 것들을 그린다거나 그런 이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매너리즘에 약간 빠졌을 때 이렇게 좀 변화되는 모습으로 삶에 맞춰 가야 되는 거다라는 것들을 좀 처음에 인식을 했고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뭐 어떤 축제를 하거나 이럴 때 미술관이라든지 또는 어떤 작가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 받은 생각들이 축제에 투영되거나 관광 기획에 투영되거나 이런 적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같이 함께해서 체험하다 보면 저에게도 많이 체득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면들로 저도 어떤 영감을 얻고 기획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하는 작가들과 상의를 하고 맨날 저녁 때 밤까지 뭐 이런저런 기획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낮에는 이제 집안의 기본적인 생활과 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밤에 거의 하게 되니까 되게 피곤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계속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어려운 거구나. 근데 제가 되게 무뚝뚝한 편이라 그냥 어서 쉬어 일찍 자고 이런 거 아닐까 싶네요. 뭐 저녁 먹었어? 일찍 자 이 정도지 않을까. 예술이라는 영역들이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딱 보이는 뭐 미술이나 이제 도예 뭐 이런 어떤 예술의 영역들이 딱 보였었는데 지금은 뭐 대전만 하더라도 과학과 예술이 뭐 합쳐진 거 아티언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콜라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예술의 영역을 딱 뭐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는데 그냥 창의적인 거 자체가 그냥 예술의 영역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냥 창의적인 것 전체를 그냥 예술로서 보아야 되지 않을까. 되게 영역은 넓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